국민의힘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는 주진우 의원이 나오셨으니까 이 질문을 또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대선 출마를 드디어 선언을 하고 공식화해서 이제 후보로서의 일정에 돌입을 해서 아마 이 시간쯤 이제 광주에 가는 차편에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에서 특히 이제 현역 의원들 오늘 아침에 한덕수 전 총리의 대선 출마를 바라보는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일단 그냥 우리 국민의힘 입장은 사실은 간단명료합니다. 네. 첫 번째는 우리 국민의힘 후보가 사실 우선이죠. 네. 그리고 지금 선거 기간이 많이 남은 것도 아니고 네. 저는 나중에 같이 합쳐진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국민의힘 후보에 집중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뭐 정치적인 여정을 처음 시작하신 거는 축하드리고요. 네. 다만 내일 전당대회에서 네. 결국 우리 후보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보 중심으로 우리 당이 재편이 되는 것이고요. 네. 근데 우리 국민의힘 후보들도 네. 지금 워낙 대한민국의 명운이 달린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미 경선 과정에서 마음이 열려 있다는 표현을 다 했어요. 네. 그 정도의 차이는 좀 있고 어떤 쪽으로 마음이 열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하고도 이재명을 막기 위해서 누구하고도 힘을 합칠 수 있다라는 그 대원칙에는 다 동의하는 상황인 그러니까 것 같아요. 단일화에 대해서 열린 자세를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죠. 네. 예. 네. 근데 그 단일화라는 게 상대방에 서로 있는 문제다 보니까 네. 이미 오늘 정치 선언을 하신 분한테 갑자기 뭘 어떻게 하자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네. 저희는 전당대회 경선 과정이니까 좀 지켜봐 주시면은 우리 당도 지금 정비가 좀 필요하고요. 네. 또 지금은 저는 이번 대선의 승부가 물론 어제 그 선거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어제 파기 환송. 예. 선거도 큰 영향을 미치겠지만 그게 지금 민주당이 맨날 입만 열면 떠드는 게 내란 종식이거든요. 네. 저는 비상계엄에 대한 법적 평가가 끝났어요. 네.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렇게 그 과거만 보고 할 시간도 없고 그런 분들도 아닙니다. 네. 지금 중요한 건 미국과의 통상 협상, 뭐 먹고 사는 민생 문제, 네. 안보, 뭐 그다음에 원자력 수출 네. 이런 것들이거든요. 네. 그게 미래 먹거리와 관련돼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게 우리 국민의힘 후보들도 그런 비전을 보여주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네.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공직자의 레전드죠. 네. 50년간 공직을 하셨고 네. 모든 정부에서 하면서도 구설도 없으셨고 네. 그러니까 기존에 이런 그냥 공직관이 뚜렷하신 분을 정치권으로 불러낸 것은 네. 민주당의 폭주가 저는 큰 작용을 했다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지금은 이제 오늘 첫 행보를 하셨으니까 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네. 우리 당 후보가 정해지면 그 결국은 이제 뭐 그 외에도 또 이준석 후보도 있고 뭐 다른 이낙연 후보도 나온다고 하고 지금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다 열린 마음으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힘을 합칠 사람들을 합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들도 전부 대부분 뭐 각자 캠프에 막 들어가 있는 분들도 있고 저처럼 당직이 있기 때문에 네. 그냥 가만히 있는 의원들도 있거든요. 네. 마음이 전체적으로 비슷해요. 이게 지금 현재 민주당이 집권이나 수권 세력으로서 보기에는 너무 이재명 일극 체제고 이렇게 독재 체제로 가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 입법 행정권까지 가져간 상태에서 지금 사법부도 버젓이 겁박하지 않습니까? 입법 사법 행정을 다 같이 가져가는 거는 옛날에 절대 왕정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우리 헌법 원리를 작동시키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위에서는 누구하고도 어떤 방식으로라도 힘을 합쳐야 된다. 이 대원칙은 모든 의원들이 저는 일치된 마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이제 또 하나의 질문이 파생을 하는데요. 가령 그 대원칙은 이제 저희가 충분히 납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가령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후보 등록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제 시작이 되는 5월 10일 이전에 할 것이냐 아니면 논리적으로는 사전 투표가 시작되는 5월 29일, 30일 그 이전인 5월 28일까지만 하는 되는 측면도 있어요. 아무리 투표지의 이름이 뭐 누가 남아 있네 어쩌네 투표지 인쇄가 시작되는 5월 25일 이전에 해야 된다 말은 그렇지만 예전의 사례를 본다면
뭐 한밤중에 내일 투표 시작하는데 한밤중에 또 단일화 선언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저의 질문은 이걸 서둘러서 5월 10일 이전에 다음 주 중에 어떻게든 해내야 될 일인 것인지 아니면 5월 하순까지도 최적의 시간을 봐가면서 좀 봐야 되는 문제인 것인지. 두 가지 쟁점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뭐 중립을 전제로 말씀드릴게요. 근데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거는 뭐 당의 입장을 제가 정확히 몰라서 예. 첫 번째는 5월 10일, 11일을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네. 후보 등록과 관련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기호 2번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무소속인 경우에는 기호 8번을 받을 걸로 예정이 돼 있어요. 네. 그러면은 그냥 산술적으로 단일화가 된다라고 가정했을 때 네. 이제 뭐 누가 이길지는 알 수 없죠. 네. 하지만 2번을 받을 수도 있지만 8번과 1번의 싸움이 됐을 때 네. 이게 과연 표에서 좀 손해가 없느냐라는 이제 정치 공학적인 저는 정치한 지 1년밖에 안 돼서 그거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8번이 불리하죠. 예, 예. 네. 그냥 직관적으로는 네. 조금이라도 폐 소실이 지금 워낙 박빙일 수 있기 때문에 네. 조금이라도 소실이 있을 수 거기에 있다라는 영향을 받는 유권자가 뭐 1, 2만 명이 계시다고 하더라도 네. 그럼 바로 영향이 있다고 봐야죠. 그리고 저는 그 윤석열 당시 후보랑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과정도 제가 지켜봤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좀 사정이 다른 것이 네. 일단 민주당 정권의 약간 실정 토대 위에서 네. 상당한 오랜 기간 동안에 시간이 있었어요. 아, 예. 윤석열 후보는 제 기억으로 3월인가 4월에 나와가지고 네. 굉장히 맞습니다. 예, 정책적인 비전부터 시작해서 뭐 실수도 많았지만 네.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있었습니다. 입당이 7월 하순인가 그렇고. 예. 그래서 저는 민주당의 현재 정책은 너무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저는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는 생각하지만 네. 그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시간적인 게 음. 길게 해도 28일, 29일이니까 네. 시간이 너무 많지 않고 아, 그래서 각각의 정치 세력들이 각각의 정치 비전을 보여줬을 때 네. 나중에 딱 합쳐졌을 때 네.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들께 사실은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을 어느 방향으로 끌고 가겠다는 명확한 방향성과 비전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합쳐진 이후에 그 비전을 통합해서 딱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아, 그렇네요. 그게 저는 조금 이게 조기 대선의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래서 단일화를 좀 서둘러야 되겠네요. 저는 뭐 어느 후보의 유불리가 어떨지 몰라서 제가 단정적 말씀 못 예. 드리겠는데 예. 저는 뜻을 합칠 수만 있다면 빨리 단일화를 해서 정책적인 비전을 가다듬고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국민을 위해서 민주당보다 우리가 더 나은 정치 세력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좀 더 민생이나 경제 또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더 잘 이끌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데는 그게 좀 더 유리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당대회가 고양시 이제 킨텍스에서 열리잖아요. 네. 그 후보 확정이 몇 시쯤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그게 그 2시 반인가 뭐 2시부터인가 제가 시작되는데 네. 저도 저번에 전당대회 정치하면 처음 가봤거든요. 네. 하이라이트를 항상 뒤에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먼저 발표하면 또 자리 비우는 사람이 네. 있어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뭐 한 3시 넘어서 되지 않을까요? 한 1시간 정도는 네. 좀 으쌰으쌰하고 당원들끼리 또 단합도 하고 여러 가지 축제 같은 분위기를 좀 고조시키는 작업이 있고요. 네. 결과는 맨 뒤에 발표하는 경향이 있어서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네.